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유튜브 만든 다음에 네 번째 영상을 올리는 날인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일종의 100일 작전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개설한 날부터 해서, 100일 연속으로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 게 제 작은 목표인데, 오늘도 무슨 이야기로 또, 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예지의 성장일기 채널을 만들 때 먹었던 마음을 좀 되돌아보면은 성장일기라는 말에서 담고 싶었던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단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어제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건이나 어떤 장소나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마치 일기를 쓰듯이 돌아보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개 딱 올려놓고도 벌써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 이런 거 연연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도 뭐 그 마음은 달라진 거는 없지만 뭔가 잘 보여줘야 된다? 나를? 그리고 뭔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한테 뭘 기대할까?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텐데 라는 어떤 저도 모르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현재 저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또 무엇이 고민인지 이런 거를 하루하루 솔직하게 직면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쌓였을 때 1년 뒤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다면 제가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시점에 저를 귀엽게 바라봐 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돌아보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 만들 때 많은 분들이 특정한 주제로 좁혀서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시선을 끌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북튜브를 할까 아니면 미술 비평일을 하니까 미술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할까 뭐 아니면 다른 저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특정한 하나로 뭔가 주제를 정해서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채널의 주제는 그냥 어떤 한 예지라는 한 인간이 마치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담듯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제가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음, 제가 저를 이해하고 저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작은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제가 매일매일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건데, 노트 욕심이 많아서 한 권만 들고 다니는 거는 아니고, 내가 여기다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노트를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노트들의 역할은 뭐냐면, 어, 아이디어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미래의 나에게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적어두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첩이, 한 2017년 정도부터, 예, 한 수십 건 가까이, 예, 쌓여와서 이사를 갈 때도 그 수첩들은 버리지 않고 보물상자 같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랑 같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이 노트를 쓰기 시작을 했고, 이집트의 어떤 신의 눈이 담겨 있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냥 집 근처 다이소 갔다가 눈길이, 가길래 샀던 노트인데, 이거는 또 제가 이따 무슨 용도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손바닥 사이즈 노트를 요즘 매일 갖고 다니면서, 어,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저의 일정을,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제가 미래에 나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이런 노트가 저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 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감지하고 있는 나의 속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글로 적기가 어려워요. 근데 뭔가 중요한 거를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뭔가 흔적을 남겨놔야겠다라는 기분이 느껴져서, 흔적을 남겨놓는 거죠. 아니면 지금 나는 뭔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들지 않지만 미래 시점에 갔을 때 나는 뭔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기대를 담아서 무언가 메시지를 적을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 타임캡슐 같은 거를 만든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타임캡슐을 만들었고,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도 10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노트들은 일종의 저에게 그런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지금 쓴 거를 제가 버리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아니면 2년 뒤에 다시 펼쳐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1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 2026년 1월 19일, 2027년 1월 19일에 이 노트를 펼쳐보고 내가 1년 전, 2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미래의 나한테 어떤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름 돋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그 일관된 나의 어떤 고민은 있는데, 그 고민을 바라보는 내가 다른 위치에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성장의 어떤 궤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뻗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도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선이 휘감는 이 중심축은, 나라는 중심축은 있어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고민. 본질적인 고민은 그대로 있는데, 작년 1월 19일에 나는 이쯤에 있었다면은, 올해 1월 19일에 나는 이쯤에 있고, 내년 1월 19일쯤에는 이쪽에 있고, 해서 마치 층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고민을 바라보는 나의 차원이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 원점인 것 같은데 층위가 달라서, 아, 이땐 내가 요만큼 봤구나, 이땐 내가 요만큼 봤구나, 이거를 아래 위로 쭉 같이 볼 수 있는 경험을 이 노트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서 반추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쓰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고, 주제는 만약에 가족사에 대한 거, 어떤 가족의 잃은 죽음, 예기치 못한 죽음이라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자전적 소설을 한번 써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당장 결정은 했는데, 뭐, 한 페이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적어놔요. 당장은 내가 소설을 다 완성은 못했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그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 때쯤 우연히 이렇게 예전에 썼던 글 메모를 보다가 그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전에 이런 주제로 소설을 쓰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완성하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기해 내는데, 10년 뒤에 나는 많이 여러모로 성장해 있어서 그 때이른 죽음, 예기치 못한 가족의 죽음이라는 그 무거운 주제를 그땐 못했지만 지금은 좀 더 높고 넓은 시야에서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침. 그럼 그때 잊고 있었던 나의 어떤 욕망, 나의 과제를 붙잡아서 다룰 수 있게 되고 소설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소설은 실제로는 10년 뒤에 쓰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설이 씨앗 단계가 되었다가 나무가 되기까지 과정을 소설이 태어난 전 과정으로 본다면 10년에 걸쳐 쓴 소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맨날 맨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들, 장소들, 나한테 뭔가 영감을 줬던 어떤 감각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만 돼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살아가기 바쁘니까.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메모에다 써놓으면 나중에 내가 내 머릿속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메모를 딱 보면 하나하나의 퍼즐처럼 딱 깨어지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그때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냥 지금의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라는 세 명의 내가 손을 잡고 협동작전을 해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저는 괴롭긴 하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난 혼자가 아니야. 과거의 나, 미래의 내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고 옆에서 속삭이고 있고 도와주고 있어. 나와 나의 협동작전이야. 그리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는 나를,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를 너무 기죽이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충분하게 내가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미래 시점에 나는 이미 그게 완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달라고, 힌트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안 풀릴 것 같은 지점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경험을 또 저는 했냐면요. 제가 그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 어려움 때문에 건강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해서 2019년에 대학원을 수료만 하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고 한 7년 정도를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미완의 프로젝트를 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에 잠깐 다시 연구실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논문을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는데 그때 제가 7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을 때 좀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논문을 쓰려고 앉아있는데 여전히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논문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산책 좀 하고 머리 좀 식히고 오자 이렇게 해서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교정을 이렇게 거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초여름이었는데 연두빛 나뭇잎들이 이렇게 막 햇살에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약간 대나무였어요. 가느다란. 그게 이제 연구실과 연구실 밖에 어떤 경계에 있는 창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나무들이 바람에 햇살과 함께. 근데 제가 문득 산책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창문을 보면서 연구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비현실적이고 좀 초현실적인 좀 기이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창문에서 이렇게 막 대나무가 흔들리는 그 광경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시공간이 이 연구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확 펼쳐지면서 어딘지 정확하게 내가 짚을 수는 없지만 뭐 진짜 중국일 수도 있고요. 뭐 미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우주일 수도 있는데 뭔가 어딘지 모르겠는 시공간에 내가 딱 놓이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나한테 긴급하게 알려주고 싶은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 시점에 내가 야야야 잠깐만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야 걱정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가 올해 논문을 못 쓰더라도 괜찮아. 그럼에도 너가 오늘 지금 이 창문 앞에 서 있어서 무언가를 느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야. 너가 지금은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순 없겠지만 당장 풀리지 않는 논문 때문에 너무 너가 싫겠지만 괜찮아. 더 큰 그림이 있어. 믿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날에 아마도 어떤 발견을 했었냐면은
인문대학 쪽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학과 게시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게시판에 어떤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지금 와 계신 그 신형철 문학평론가가 글쓰기에 관련된 강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연의 주제가 공감과 사랑의 어떤 글쓰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미술 비평 일을 하고 있는데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런 비평가의 길을 걷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준 분이에요. 신형철 문학평론가가. 분야는 다르지만 문학이라는 점에서.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평론가가 마침 우리 학교 교수로 부임해 와 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일탈을 한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강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제가 연구생 신분이고 학과 그 학부생 신분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었던 대형 강의실이 있는데 그때 앉아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의 어떤 일종의 롤모델이었던 그 평론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 사인도 받아가면서 당장은 내가 너무 지금 붙잡고 있는 글이 잘 풀리지 않지만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정말 조금은 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성숙해진 나로서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근데 그때는 되게 멀리 느껴졌어요. 한 10년 뒤? 20년 뒤에 어느 정도 평론가로서 이름을 떨치고 성공했을 때 그런 연단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진짜 기막힌 우연이 발생한 게 뭐냐면 2023년에 결국 제가 논문을 못 쓰고 중단하고 그 대신에 길을 틀어서 다른 방향의 글쓰기들을 계속 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스타일을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글쓰기 스타일을. 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그냥 저는 학위는 못 땄지만 현장에서 계속 기회가 오는 것들을 붙잡아 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려갔고 그 글들을 묶어서 제가 운영하는 아름다움 출판사에서 독립출판으로 평론집을 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랑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인데 그게 23년 10월에 나왔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막 좌절하고 있었던 건 한 5월쯤이고 네. 그 연도에 그러니까 저는 논문은 못 썼지만 제 책이 나온 것이었는데 기막히게도 그 책을 그 저희 학교 교수님이 보시고 바로 다음 해에 제가 그 신영철 평론가를 봤던 그 즈음에 강연을 열어가지고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그 똑같은 대형 강의실에 거의 1년 뒤 제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강연자로 나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께 저의 글쓰기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신영철 평론가 만나고 막 논문 안 풀리지만 난 글쓰기는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영감을 얻고 했던 거를 막 기록을 해놨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사실 언제 강연을 들었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걸 이런 노트에 써놓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24년에 그 강연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날짜가 비슷한 거예요, 시기가. 그 강의실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같은 강의실인 거예요. 강의날 들어가 보니까. 그때 느꼈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맞다. 그 대나무 흔들리는 창문을 보면서 당장은 내가 이 목표만 보고 있는데 좁은 목표. 나는 지금 논문을 완성해야 되라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미래이다. 정확히 말하면 1년 뒤에 나였겠죠? 1년 뒤에 강연을 하고 있을 걸 아는 내가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바라는 논문 완성은 못했지만 너가 이 시점에 너네 학교에 돌아왔기 때문에 7년 만에 너가 정말 좋아하는 롤모델인 어떤 평론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글쓰기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다시 다질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너는 1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1년 뒤에는 다시 이 학교에서 다른 위치에 서서 너를 만나게 될 거야. 잘 가고 있어. 이제 그런 말을 해줬던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신기한 예인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 동안 이런 크고 작은 우연의 일치들 그리고 나와 내가 협동작전을 이렇게 펼쳐나갔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항상 있었고, 그 포인트들이 막 진짜 뭐 누가 죽거나 뭐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리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진짜 큰 성취를 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그런 지점들이 숨어 있을 거고, 그거를 내가 잊지 않고 기록해 둔다면, 내가 나를 위해 지금 메시지를 남겨놓는다면 언제나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돌아와서 안심하고 또 더 나의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지지체? 이런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투두리스트, 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막 체크체크 뭐 이런 거라던가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고 싶은 힌트들, 당장은 모든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리고 우주 차원 어떤 큰 그림이 있다면, 내가 당장은 그 그림의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그걸 충실히 기록을 해놓으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 나선형의 곡선을 따라 성장하는 나는 그 의미를 지금보다는 더 잘 해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럼 과거에 무의미해 보였던,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경험들이 하나로 깨어지는 경험을 분명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인생이 그냥 낱장의 종이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완성된 하나의 책처럼, 아니면 잘 깨어진 어떤 조각보처럼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기록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올해가 다른 지난 해들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노트를 쓰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또 추가됐다는 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자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창작하고 글 쓰는 일을 이제 좋아하니까 그쪽 방면에서의 나의 성장을 추적하기 위해서만 글을 썼었는데, 이런 기록들을 남겼었는데, 올해부터는 부자가 되는 공부, 그러니까 단순히 몇 억, 몇십억 이렇게 있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다움으로써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자 되는 공부를 해나가는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제 가방에는 이 2권의 노트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재능, 나의 경험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축적된 나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지금까지 공유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공부라던가, 아니면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고민의 일환이거든요. 여태까지는 텍스트, 종이 지면에 적힌 글로만 사람들과 소통해 왔다면, 또는 강의, 대학 강단에서의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왔다면, 유튜브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내가 뛰어들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부로 연결될 수 있는, 풍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적는 게 아니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이 주제를 가슴에 품고 잠들고 눈 뜨고 생활하고 귀를 열어두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인사이트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첩이 막 작심삼일하고 막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벌써 지금 한 4분의 1 정도를 썼어요.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된 건데 참 신기해요. 이 여정이 지금 이렇게 영상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2026년 1월 19일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또 놀라움을 느끼게 될까? 이게 참 기대가 되고, 사실 오늘 되게 좀 여러모로 기운이 좀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날이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살아갈 만하다.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나와 나의 대화를 계속 해나가야겠다. 그리고 기록이 정말 힘이구나. 이 손바닥만한 노트에 불과할지라도. 네. 그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의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용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영상을 찍으면서 더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또 저마다 어떤 기록 습관을 갖고 계실지 궁금하고 또 내가 나를 토닥이면서 나와 함께 사이좋게 나아가는 어떤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조금 더 공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셔도 너무 고마울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 또 다듬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이런 메모들이 묶여 나온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24년 3월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요. 자아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것도 제 출판사인 아름다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산문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한데 통상적인 에세이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던 메모들, 내가 나한테 남겼던 메시지들이 어떻게 저를 살려왔는지 그 여정을 기록한 묶음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자아들이라는 책은 이제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서 다 보실 수 있는 책인데 전자책도 나와 있고 크게 3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1부는 나를 살린 책, 2부는 오늘 그린 그림, 그리고 3부는 자아들이라는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고 1부 같은 경우가 바로 좀 직접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이제 기록해 나갔던 메모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고 있고 2부 같은 경우는 제가 내 안의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화실을 다니면서 자유 드로잉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크레파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화가가 꿈이었고 그래서 온 사방팔방에 집안 벽에 다 크레파스가 뭉개질 정도 그림을 그리면서 다녔었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내 안에 어린 나를 마주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그림들을 보면서 또 내가 나한테 해주는 메시지들을 에세이 형태로 자유롭게 써본 글들이 있어요. 그게 2부에 실렸고 3부 자아들 같은 경우는 이 책 제목하고 같은 제목으로 묶여있는 글들인데 비교적 최근에 쓴 글들이고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모르겠는 그런 글들도 섞여 있어요, 일부러. 약간 제가 겪은 경험을 좀 주관적으로 그리고 약간 픽션 같이 가공을 해서 쓴 부분도 있고 테마는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인데 과거의 나를 돌덩어리? 짐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이루는 포말들? 무수한 물방울들로 바라보고 그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부서졌다 생겨나는 계속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로 바라보면서 이 무수한 과거의 나들이 전체적으로 나라는 큰 파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 내려갔고 이 글들을 쓴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아들이라는 제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버지니아 울프 소설가의 어떤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제목인데 파도라는 소설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그 파도의 모티프를 제가 따와서 어떻게 이 책 표지도 그렇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디자이너님께 의뢰를 했었는데 그 소설을 보면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소설이 어떤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대화체로 쭉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명의 아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말을 막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그 각각의 아이들이 다 다른 아이들인 것 같지만 점점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냥 한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모 또는 이 인류 전체 이 각각의 인간들이
어릴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갈 때까지의 어떤 희노애락을 겪어나가는 그 과정이 그냥 인간 삶 자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저 안에 한 명의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내가 있고, 그 나들이 계속 말을 걸고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더 큰 나라는 거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자아들이라는 복수형의 형태로 제목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아들 책을 이제 낼 때 편집을 제가 했는데요. 두 가지 이제 글을 좀 발췌를 해서 뒷표지에 실었었어요. 하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다 라는 거고, 갈망을 멈출 순 없겠지만 그 추동의 방향을 내 안의 세계로 돌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나에게 간다 라는 이제 글을 발췌를 해서 실어놨었어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습관, 이 노트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거를 해독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축으로 봐도 과거이나 현재나 미래나라는 여러 내가 있고, 꼭 시간의 축이 아니더라도 공간의 축으로도 내 안에 무수한 내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많은 나들을 내가 만나고 설득해 나가고 또 같이 협동해 나가면서 이 삶이라는 막막한 이 항해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조금은 더 흥미진진하게 해나갈 수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평론집이 조금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좀 찾아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솔직한 글들이 담겨 있어서 좀 부끄럽기는 한데 오늘 용기를 내서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제가 갈무리하면서 작가의 말을 마지막에 쓰게 됐는데 이것까지 공유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읽으며 건넌 시간과 그리며 태운 시간과 글 쓰며 살아낸 시간이 여기에 있다. 나는 저기에 있다. 2024년 봄. 이 책을 내면서 전 이 책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고, 이제 곧 2025년 봄이 오겠죠. 한 2개월 뒤면은. 그 봄에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만들 때의 저와는 또 다른 제가 되어 있어서 이걸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년 봄에는 올해 봄의 나를 보면서 또 다른 발견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네, 이런 기대를 품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쓴 책이나 제 경험 말고도 또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지혜, 이런 것들도 좀 나눌 수 있도록 콘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이 추위에 또 고생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푹 쉬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보내세요.